네, 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탄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탄도가 너무 떠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돼요. 왜냐하면 탄도가 너무 뜨게 되면은 포물선이 위에서 아래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거리 손실을 보게 되고요. 탄도가 또 너무 낮게 되면 채공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또한 거리 손실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탄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클럽마다 로프트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로프트대로 맞고 공이 뜨면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거리를 내는 게 가장 좋은 탄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이 탄도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요소가 뭘까요? 자, 제가 보기 드릴게요. 네, 제가 보기 드릴 거예요. 자, 1번 헤드 스피드, 2번 입사각, 3번 회전력, 4번 파워, 힘. 일단 어떤 3번, 4번은 아닌 것 같네요. 왜냐면 보기를 생각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땡이고요. 걸렸네. 일단 합리적으로 좀 네. 추리를 해봤을 때 지금 오늘 레슨 제목이 입사각에 관련된 거니까 입사각이 아닐까 싶은데요. 못 맞추면 안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 입사각이라는 거예요. 정답은 입사각입니다. 입사각이 탄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쳐요. 자, 입사각이 뭐냐면은요. 내가 백스윙을 들어서요. 다운스윙이 될 때 클럽 헤드가 공 쪽으로 접근하는 각도를 바로 입사각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자, 화면을 보시면은요. 빨간색으로 위에서 아래로 접근할 수도 있고 노란색으로 옆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파란색으로 밑으로 옆에서 위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입사각이에요.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빨간색으로 접근을 하든 노란색으로 접근을 하든 파란색으로 접근을 하든 클럽 헤드가 공 쪽으로 접근하는 각도를 바로 입사각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입사각이 어떻게 들어왔을 때 탄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이 좋은 입사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파른 입사각부터 한번 볼게요. 가파른 입사각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화면에서 빨간색 입사각이겠죠. 빨간색 선이에요. 그러면 저 빨간색 선이 공 쪽으로 내려오는 게 가파르다고 해서 가파른 입사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저렇게 가파른 입사각이 나왔을 때 공의 탄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가파른 빨간색이 나왔을 네, 때요. 빨간색으로 나왔을 때. 탄도가 찍어치니까 낮지 않을까요? 제가 공을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가파른 입사각으로 공을 칠 테니까 정답은 어떤 건지 보세요. 낮아요. 맞아요. 낮아요. 낮게 됩니다. 가파른 입사각을 하게 되면은요. 공이 낮게 날아가게 되면서 탄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거리 손실이 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면은요. 보통 이제 우리가 공을 막 시작하거나 아니면 또는 공을 강하게 치려고 하시는 분들은 다운스윙을 할 때 가파른 궤도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백스윙에 들어서 다운스윙을 했을 때 공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손이 공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손이 공 쪽으로 간다라는 건 뭐냐면 공을 맞추러 공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는 클럽을 가져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손이 앞쪽으로 나가서 헛스윙을 하지 않으려면 클럽을 어떻게 해야 되죠? 밑으로 내려 찍어야 내려야 돼요. 돼요. 네. 손이 바깥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손이 공 쪽으로 가기 때문에 클럽 헤드를 내리면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가파른 궤도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페이스 면이 맞게 되는 게 아니라 리딩 웨지나 또는 소울 부분에 맞으면서 리딩 웨지나 소울 부분에 맞으면서 공의 탄도가 뜨질 않는 거예요. 뭐 밑부분에 맞겠죠. 밑부분 페이스 면에 맞아야 공의 탄도가 나오는데
밑부분에 맞게 되면서 공의 탄도가 나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그 아이언을 칠 때는 내려쳐야 돼, 찍어 쳐야 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백스윙에 들어서 다운스윙을 할 때 밑으로 내려치고 찍어 쳐야 돼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더 내려치니까 공의 탄도가 훨씬 더 안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완만한 궤도가 가파르지 않고 완만한 지금 보이시는 파란색 점이겠죠. 자, 파란색 점이 되면 탄도는 어떻게 될까요? 파란색 선이 되면 네, 떠요. 많이 떠요. 맞아요. 뽕샷. 반대니까 당연히 공이 많이 뜰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백스윙이 들어서 뒤쪽에서 완만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떴어요. 그렇죠. 붕 떠서 공이 뚝 떨어지는 이런 포물선을 그리기 때문에 비거리의 손실이 오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뒤에서 공을 치거나 공을 뒤쪽에서 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백스윙에 들어서 팔이 뒤쪽으로 내려오거나 또는 클럽 헤드가 뒤쪽에서 내려오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퍼올리는 스윙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특히 아까 장은비 프로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저와 이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뒤쪽으로 내려와야 된다라고도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백스윙에 들어서 다운스윙 때 클럽 헤드가 이제 뒤에서 내려와야 된다라고도 알고 계시다 보니까 뒤에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뒤쪽에서 이쪽으로 공 쪽으로 오면서 여기서 이렇게 퍼올리는 스윙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역시 뒤에서 위로 올라오는 스윙을 하기 때문에 입사각이 너무 완만해져 갖고 공이 많이 뜨는 탄도를 많이 내면서 거리가 당연히 안 나가는 손실을 많이 보겠죠. 그런 탄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입사각이라는 게요. 결국 너무 가파라도 안 되고 완만해도 안 돼요. 그 완만한 분들이 참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특징이 아니죠. 공통점은 내가 완만하게 공을 쳤을 때 7번을 치나 8번을 치나 9번을 치나 거리가 비슷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이 맞았을 때 로프트가 예를 들어서 7번의 로프트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내가 완만하게 공을 치게 되면 조금 더 이렇게 누워서 맞아요. 그러면 7번의 각도가 아니라 더 누워서 맞으니까 9번의 각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9번의 거리가 나가고 9번은 이렇게 맞고 8번도 이렇게 맞고 7번도 이렇게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가 붕 떠서 똑같이 나가게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입사각이 완만한 거죠. 그래서 입사각이라는 거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너무 가파라도 안 되고 너무 완만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이제 좋은 입사각을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입사각이라고 하는 거는요. 백스윙에 들어서 다운스윙이 됐을 때 몸이 움직이면서 클럽 헤드가 공 쪽으로 접근하는 각도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각도가 좋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공을 치는 거는 뭐죠? 클럽 헤드예요. 그러면 이 페이스 면이 공 쪽으로 갈 수 있는 각도가 가장 좋은 각도라는 거죠. 네, 그럼 잠시만요. 제가 클럽을 바꿔서 설명드릴게요. 네. 그러면 그 각도가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백스윙이 들어서 다운스윙이 되고 이 허리 부분 있죠. 이 허리 부분에서 공으로 접근하는 각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상태에서 클럽 헤드가 공이 맞으려면 너무 가파르게 되면 아까 날로 맞고 너무 완만하게 되면 페이스가 열려서 맞기 때문에 페이스가 직각으로 스퀘어로 맞기 위해서는 그 중간 과정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입사각들이요 조금씩은 달라요. 클럽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맞추기 어려울 거예요. 아니 그게 모른다는 표정하지 마시고요. 맞출 생각을 하시라고요. 클럽의 길이가 달라서? 맞아요. 네. 정확해요. 클럽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내려오는 입사각이 사실은 조금은 달라요. 자,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박신희 아나운서 잘 보세요. 네.
자, 길이가 긴 클럽들은 백스윙에 들어서 다운스윙을 했을 때요. 자, 여기서 내려가는 공에게 접근하는 각도가 이렇게 완만해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완만해요. 자, 근데 짧은 클럽이 되면 어드레스도 좀 바뀌겠지만 백스윙에 들어서 여기서 조금 더 약간 어떻게 되죠? 가빨라요. 약간 가파르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길이가 긴 클럽들은 내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좀 더 완만한 완만하게. 느낌으로 좀 더 내려가야 되고, 조금 짧은 거는 조금 더 가파르게. 그것보다 조금 더 가파르게 된다라는 거죠. 네.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되세요? 네, 이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드라이버는 그래서 쓸어 쳐야 되고 아이언은 찍어 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지금 이 입사각으로 인해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길이가 차이가 있고 또 공 포지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이 입사각을 만드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간격 유지예요. 간격 유지가 뭐냐면 백스윙을 들어서 다운스윙을 했을 때 이 클럽과 내 몸의 간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죠. 아하.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가 백스윙에 들어서 이 간격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구간이 어디냐?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으로 전환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공을 이제 강하게 치려고 하면 백스윙의 탑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다운스윙을 했을 때 내가 하체 리드를 하더라도 밑으로 강하게 내려치려고 하시는 분들은 팔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밑으로 급격하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전환 부분에서 항상 그 동작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팔을 잡아당기면서 내리게 되면 완만하게 치고 싶어도 여기서부터 벌써 틀리게 됐다라는 네. 거죠. 그러면 가파르게 되면 내 간격이 좁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공을 이제 여기서 손으로 내려치려고 하면 팔이 약간 캐스팅 된다고 하죠. 캐스팅이 되면서 벌써 내 클럽과 내 몸의 간격이 멀어졌어요. 멀어지면서 치기 때문에 벌써 좋은 입사각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백스윙을 들어서 다운스윙을 할 때 최대한 손과 팔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을 하면 내 샤프트와 내 몸과 예를 들어서 간격이 50cm라고 할게요. 30cm가 됐든 50cm 물론 이거를 30cm를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좀 멀리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조금 짧게 있을 수도 있어요. 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든 상관이 없지만 이 간격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했던 이 간격이 30cm라고 그냥 가정을 하면 최대한 몸을 움직였을 때 이 30cm가 그대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가파르지도 않고 완만하지도 않은 그런 각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를 했을 때는 간격 유지해서 내려야 되는데 이 기준점이 중요해요. 어디까지 내려야 되냐? 그게 중요하겠죠. 어디까지 내려야 되냐면 내 몸을 침범하지 않고 내 몸보다 약간 오른쪽까지 내리는 거예요. 자, 백스윙 들고 다운스윙을 했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 내 양쪽 몸보다 오른쪽까지. 오른쪽까지. 네. 너무 많이 이렇게 밀고 나가면 안 되겠죠. 간격 유지해서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그게 아니라 오른쪽을 놔둬야 돼요. 내 몸으로 침범하지 않고 내 몸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주의 사항은요. 지금 제 클럽 헤드를 보게 되면 손보다 어디 있죠? 뒤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네. 위에 있죠. 이게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아무리 간격을 잘 유지하고 왔어도 클럽 헤드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 내려가 안 되는군요. 있다면 또 입사각이 틀려지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힘의 전달이 안 돼요. 내가 이 상태에서 클럽을 잘 위에다 갖고 있어야 뒤에서 빵 칠 수 있는 힘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처져 있게 되면 이렇게 밀어내는 스윙을 하기가 훨씬 더 쉬워져요. 그래서 간격을 유지하고 하체가 움직여지면서 내 몸을 침범하지 않은 오른쪽에 놔둘 때
클럽 헤드는 위에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클럽 헤드가 밑으로 쭉 가는 거예요. 쭉. 쭉,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잠시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접근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밑으로 쭉이라고 제가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대부분 우리가 회전을 해야 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 클럽 헤드가 공을 맞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 상태에서 사실 클럽 헤드가 회전을 쭉 하게 되면서 공이 쳐져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럼 오히려 공이 더 안 뜨지 않아요? 라는 질문들을 하세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클럽 페이스 면이 오히려 접근을 하고 그 상태에서 공이 맞게 되면 힘도 전달이 되고 로프트대로 공이 날아가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탄도와 거리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려친다, 뭐 맞춘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클럽 헤드가 더 밑으로 쭉 더 보낸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면 백스윙을 들고 다운스윙을 했을 때 하체가 움직여지면서 이제 옆쪽으로 끌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하체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클럽 헤드가 공을 바라본다는 느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백스윙을 들고 그냥 지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클럽 헤드가 이제 공 쪽으로 입사각이 나오려면 공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체가 움직여지면서 공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바라본 상태에서 돌면서 공보다 앞으로 더 쭉 나간다는 느낌이죠.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클럽 페이스의 면이 더 공 쪽으로 접근을 하고 페이스 면보다 더 약간은 로프트가 좀 죽겠지만 그 상태에서 공이 더 쭉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제가 아까 그 입사각에 대한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네. 제가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예요. 노란색이. 그러면 노란색이 클럽 헤드로 접근을 해서 쭉 가갖고 페이스 면이 공을 맞으면서 더 밑으로 쭉 간다는 느낌이에요. 네. 밑으로 내려치거나 퍼 올린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페이스 면이 공을 바라보면서 노란색 선상에서 공이 밑으로 더 쭉 들어가는 느낌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앞당? 뭐 디보트가 앞에 팍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디보트가 왜 안 나죠? 이런 질문들을 지금처럼 각도가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훨씬 더 잘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각도는 드라이버와 노란색 각도가 가장 좋은데 드라이버와 아이언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요 안에서 요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요 정도는 왔다 갔다 하겠죠. 뭐 아이언은 조금 더 요 상태에서 내려갈 테고 드라이버는 지금보다 조금 더 뒤쪽에서 이렇게 내려갈 테고 그렇지만 지금처럼 오히려 휘둘러 준다는 생각으로 밑으로 더 쭉 보내면 내가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고 자동적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스윙이 들어서 다운스윙을 했을 때 간격을 유지를 잘하고 페이스 면이 공을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하체가 움직여지면서 오히려 더 아까 보여드린 입사각 쪽으로 더 쭉 밑으로 쭉 나가게 되면 페이스 면에 맞은 상태에서 페이스 면의 각도대로 맞으면서 탄도를 유지할 수 있고 거리가 훨씬 더 많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 네, 아시겠어요? 네. 네, 제가 그래서 연습 방법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 네, 연습 방법 이제 저는 모든 클럽을 사실 여러분들이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연습 클럽마다 방법을. 연습 방법도 다른 건가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건데 이제 이 연습 방법을 똑같이 하되 클럽별로 다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네. 일단 드라이버로 제가 좀 보여드리면 네. 어떤 연습 방법이냐면은 드라이버는요 티를 아예 낮추세요. 완전. 아예요. 완전히 그 우리 3번 우드 친다. 네. 또는 그 거의 왜 아이언 티 꼽는다는 느낌으로 더 낮추세요. 그래서 자 백스윙을 들고 다운스윙을 해서 간격 유지했죠. 그러면 여기서 페이스가 공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왔죠.
접근했죠. 네. 자, 그 다음에 하키 뭔지 아시죠? 네. 아이스하키 하듯이 퍽을 밀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쭉 미세요. 그러니까 밑으로 더 쭉 미는 거예요. 네. 네, 이 느낌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 들어서 간격 유지해서 왔죠. 그럼 페이스 면이 공 쪽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천천히 이렇게 와야 돼요. 그래서 왔죠. 그 다음에 밑으로 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밀어요. 쭉 보내는 거예요. 이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는 게 아이언으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럼 똑같이 티에다 놓고 어드레스 똑같이 서고요. 들어서 간격 유지하고 페이스면 페이스면 공 보면서 하체 움직이면서 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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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죠? 그럼 똑같이 밑으로 쭉 밀어요. 네. 요 느낌이에요. 그러면 왜 제가 이걸 클럽별로 다 해보라고 하냐면 장은비 프로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박신영 아나운서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드라이버와 가는 이 접근하는 그거와 아이언이 접근하는 게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고 그랬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뭐 때문에 그런다?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길이가 달라요. 그러면 이 연습을 하게 되면 드라이버는 그만큼 더 완만하게 들어오는 거구나. 아이언은 조금 더 위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오. 이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첫 번째 할 일보다 들어서 간격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내 몸의 오른쪽까지만 갖고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엔 페이스 면이 공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들어오게 되고 밑으로 더 쭉 내려준다라는 느낌이 났을 때 자동적으로 어떤 클럽을 치든 그런 입사각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그러면 스윙을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와서 그대로 오면서 쭉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 입사각, 좋은 입사각을 너무 가파르지도 않고 너무 완만하지도 않은 입사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탄도로 거리를 유지하셔서요 스코어를 꼭 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현 프로의 레슨 들어봤는데요. 지금 또 실시간 질문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유진채님께서 실제 칠 때도 미는 느낌이 나는지요? 밀게 되면 몸이 왼쪽으로 갈 것 같은데 괜찮은 건지 물어보셨어요. 사실 민다라는 느낌보다는요 헤드를 앞으로 더 쭉 보내는 느낌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공을 민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클럽을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밀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클럽 헤드를 밑으로 더 쭉 그냥 보낸다, 회전시킨다라는 느낌을 갖고 더 운동을 하게끔 만드는 게 훨씬 더 클럽 헤드의 회전력이 있기 때문에 헤드 스피드도 나고 그러면 거리는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또 최혁찬님께서는 민다는 게 1시 방향으로 미는 건가요? 12시 방향으로 미는 건가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제일 좋은 거는요. 목표 방향으로 민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죠. 우리의 목적은 결국 클럽 헤드를 목표 방향으로 보내고 그러다 보면 공이 자동적으로 목표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12시, 1시 이런 이미지를 갖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12시, 1시보다는 어쨌든 목표 방향으로 클럽 헤드를 운동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내가 그 아웃 인이 궤도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약간 인에서 아웃으로 치기 위해서 약간 1시 방향으로 밀어주시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인위적으로 1시로 미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목표 방향인 12시 이게 이렇게 12시죠. 그러면 12시 방향으로 즉 목표 방향으로 그대로 쭉 더 밀어준다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